날씨 좋고 기온 좋고 정말 날씨는 소풍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좋은 날씨인데 쿠팡은 전쟁터네요. 다 죽었어요. 없습니다. 콜이 다 전사해버려서 콜사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만 있어요.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를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다 죽긴 죽었는데 승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게도 그렇고 쿠팡 자체도 그렇고 배달하는 우리도 그렇고 또 누구 하나 승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라면 그 승자도 없이 그냥 배달 플랫폼 자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서 이걸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 세 분야가 다 폭삭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인류에서 없어져야 할 대립관계에서의 힘겨루기다. 쿠팡뿐만이 아니라 배민, 요기부터 해서 같은 플랫폼 안에서 서로 죽여먹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장난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콜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제도 저녁 시간에 잠깐 좋은 듯 해서 이제 좋아지려나 보다 했더니만 뭐 9시가 되기도 전에 콜이 없어지고 콜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일찍 접었어요. 들어가서 쉬는 게 낫겠다. 낮 시간에도 그렇고 해서 어제는 정말 10만원 하고 집에서 접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뭐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20만원을 찍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도 해보고 했었지만 요즘엔 10만원이나 어떻게 잘 찍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배달통을 달고 나왔고요. 퀵이라든가 같이 뛰면서 이것저것 다 켜놓고 이제 핸드폰 2대들 더 사야 되겠어요. 퀵 거 하나, 배민 거 하나, 쿠팡 거 하나 해서 들어오는 적죠. 그걸 뛰면서 하루를 보내야지 쿠팡 하나만 팔아먹고 있다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 들어오든가 아니면 돈은 못 벌더라도 책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 그 마음의 양식이라도 쌓고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투덜대는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배달 하시는 분들,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전 플러스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플러스에서 뛰시는 분들도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시켜 드시는 분들이 계셔야 뭐 플러스든 뛰든 어떻게 할 텐데 제가 일반 쿠팡이 이 정도라면 뭐 쿠팡 플러스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네요. 힘내자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힘은 내야 되겠는데 힘날 일이 오늘은 그렇게 없네요. 뭐 전혀 뜨지가 않아요. 포크는 잠깐 깜빡였다가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어디에서 받아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플러스에서 사무실에서 받아서 돌고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 장거리도 없어요. 장거리도. 저는 진짜 배민이 처음에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큰 플랫폼을 만들었다, 새로움을 만들어낸 거죠. 이 배달 음식을 하시는 자기들만의 배달원들이 있었어요. 월급을 주든 건당 수수료를 주든 해서 그걸 또 조금 변형한 것이 일반 배달 대행 사무실들이 우리가 대신 그걸 해주겠다, 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쪽 짜장면집은 지금 주문이 넘쳐나서 배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쪽 집은 배달이 없어서 그냥 배달 기사들이 앉아서 그냥 졸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만드셔라, 배달은 내가 해드릴 테니 했는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음식을 시킬 수도 있고 배달해 주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효율성을 높인 거죠. 배달 대행 사무실 자체를 더 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었죠. 다 있었던 것들을 재배치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하여튼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문부터 배달까지 고객의 니즈를 정말 잘 파악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독보적으로 이 플랫폼을 그냥 이끌고 갈 줄 알았는데 쿠팡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쿠팡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쿠팡 입장에서 전 쿠팡을 이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플랫폼 자체를 원래 있었던 거를 쓴 건 맞아요. 배민이 하고 있었던 그 방법을 인용한 건 맞는데 배치를 다시 한 거예요. 쿠팡 자체도. 배민은 콜을 묶어서 갔다 그러면 쿠팡은 한집 배달로 가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묶어가는 게 없었어요. 쿠팡은 단건 배달 위주로만 하겠다 해서 나온 그 플랫폼이었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뺏기기가 싫은 거죠. 어쨌든 자유경쟁 시대에서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가들이 그렇게 남한테 나눠주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다 제각기 자기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주들은 그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자리에 배치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뺏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시작을 했던 그 시점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움이라는 없다, 일단 하나 죽이자, 그리고 내가 먹는다 이 시장을, 그냥 이런 킹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쿠팡의 본질도 배민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배달이 본질이었는데,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집 배달이었다, 그 대신 수수료는 높다, 그리고 배달비가 비싸다. 그걸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 쿠팡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서 드셔라. 처음에 한집 배달 나왔을 때 배달 수수료가 꽤 좋았죠. 근데 그 수수료를 주고도 사람들이 시켜서 드셨어요. 쿠팡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크게 없었죠. 야, 그걸 수수료를 배달비를 내면서 어떻게 이걸 짜장면을 시켜 먹냐, 이런 거였었는데 차츰 늘어났죠. 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다른 퍼포먼스를 준 거니까 나한테만 온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줬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조금씩 늘었는데, 그걸 배민이 못 보는 거죠. 커가는 것을. 그랬으면 다른 퍼포먼스를 줘야 되는데, 같은 배민에도 그 한집 배달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배민한테 써. 그 대신 수수료는 걔네들보다 좀 싸게 해줄게 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 된 거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네가 싸네 내가 싸네, 할인 쿠폰 돌리고 뭐 난리 나게 치는 거죠. 이제 뭐 만만한 게 가게 사장님이나, 그리고 그걸 배달해야 되는 그 라이더들, 이제 그쪽에서 고름 짜내서 그걸 채워놔야 되니까, 한 곳에서 국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두 곳에서 고름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돈은 올라가는데 뭐 옛날이랑 나한테 오는 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내 발걸음 팔아서 조금만 나가면 있는데 가까운 동네 짜장면집에서 먹고 말겠다. 뉴 노멀이 아닌 올드 뉴멀로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처럼 딱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배달 기다리고 있다 그 집에서 월급 받아서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이 강원도 홍천을 가로질러 가는 56번 국도가 있어요. 드라이브하기 엄청 좋은 그런 도로로 유명하죠. 그래서 바이크를 사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했는데, 그쪽에 유난히도 주유소가 많았어요. 그 국도를 만들 시기에 주유소들을 늘리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주유소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뭐 진짜 기름이 떨어지면 잠깐 넣고 가고, 이 정도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정유사 이 주유소 사장님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한 사장님이 그 모임을 가요. 자기 동기 모임을 가서, 동기 모임이라는 것을 해보면 잘 나가고 뭐 돈도 많이 좀 벌고 나름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인데, 그 주유소 사장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후다닥 사라지는 거죠.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주머니인데, 볼일 보고 이렇게 손 닦고 나가게 되면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화장실을 깨끗이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호텔이니까 가능한데 항상 화장실이 청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장님이 주유소에 가서 동네에서 할머니 몇 분을 구해와,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은 여기서 하시는 게 손님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면 정말 깔끔하게 화장실 청소만 해주시면 된다고,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이 사장님이 56번 국도에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합니다, 현수막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들어왔는데 진짜 화장실이 깔끔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고, 거기에 기름값이 싸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용변이 보고 싶으면 좀만 더 가면 저기 화장실 깨끗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름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가 만남의 광장처럼 되고, 기름도 넣게 되고, 기름을 넣지 않더라도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그런 주유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주유소도 있는데, 그것처럼 56번 국도에서 기름값이 제일 쌉니다 라고 붙여놨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하면 되고, 가격으로 싸우면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같은
기름이면 내가 원하는 게 좀 깔끔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줄까 아니면 베네핏을 주든지. 지금 우리 배민이나 쿠팡은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고 한데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선택의 몫이다, 이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너무 콜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솔직히.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와요. 배달 플랫폼들이 너무 갑을 이런 관계를 떠나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영업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게 되고, 아니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 도둑놈들이야 뭐 이런 소리만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죠. 예, 요즘 일반 쿠팡 뛰시면서 힘들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낮 시간대에 콜이 없는데 일반 쿠팡에게만 이런 거라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쿠팡 플러스에서 뛰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콜이 없는 건지 일반 쿠팡만 이렇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멀고 가깝고가 아니라 아예 콜 자체가 쓱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저는 8시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8시에 나와도 그 시간대에 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오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희 에너지 소비만 되고, 제가 그 3,000짜리 콜은 걸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콜사 시간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밤에도 그렇게 콜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못 뛴 거를 밤에 만회하려고 늦게까지 하는데도 콜비도 약하고, 야간에 콜사도 있고요. 야간에도 쿠팡, 일반 쿠팡을 뛰시는 분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분이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라면 제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 어렵네요. 저는 요즘에 콜사 시간에 책을 써요. 웃긴 얘기지만 예전에는 책을 하나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출판사를 끼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저만의 소설을. 그래서 웹툰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그 내용을 내면 그 내용에 맞는 웹툰 그림을 그려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는 내용을 내고, 뭐 잘 나가는 웹툰은 아니지만 제 스토리를 그냥 써서 그냥 올려놓고. 근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 웹툰 작가라고 해야 되죠, 라이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저 하여튼 요즘에 이 콜사 시간에 그냥 멀뚱히 길을 나서서 이리고 저거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혼자 그 내용을 써요. 큰 검사 얘기인데요. 냄새를 유난히 이상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향에 되게 민감한 검사가 한 명 있는데, 이 검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죽을 짓을 한 사람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 죽을 짓을 할 사람, 죽어도 마땅할 사람, 그런 짓을 할 사람한테서 그 나는 향기를 맡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그 몇 수를 거쳐서 그 검사가 된 이 시골 검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냄새가 나면 잡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꼭 저지른 사람한테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냄새를 맡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그러다 보니까 잡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이미 저질러야지만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누나가 아파요. 이제 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은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 보니까 유능한 검사가 되고 싶고, 가족의 병도 고치고, 이 사람이 일을 하나 꾸미는데, 지금은 사형 선고는 받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형을 집행하도록 일을 꾸미려고 해요. 사형수하고 맞는 이식해 줄 수 있는 환자한테 그 범죄자의 장기들을 이식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 누나를 고치고 싶어 해요. 근데 바로 자기 누나한테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정치인들을 상대로 딜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붙어서 권력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명의 다함, 유한성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를 사람한테는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쫓으면 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확인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범죄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잡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이 정치인들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욕망에서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콜이 없는 이런 시간에 쓰다 보니까 작가나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진짜 AI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드라마를 쓰든 이런 시나리오를 쓸 때는 있을 법한 얘기들을 쓰고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 세계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범죄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범죄자가 돼서 그 상황을 이해해보고 이럴 것이다 라는 걸 내듯이 내용도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정치가들의 말도 안 되는 빅딜을 할 때는 뭐 야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쓸 때 다시 그 세계로 갔다 이렇게 돌아온다 한다는 거는 내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도 되게 웃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써보고 올려놓고 했는데 제 거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웹툰이나 어디서 이런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져 있어서 뭐 재미있게 보여지거나 한다고 그러면 혹시나 그러면 이거 랑짱이가 쓴 각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콜이 없다 보니까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앉아있죠. 지금도 콜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또 가면 앉아서 쓸 거예요. 이거 이제 따뜻한 데서 앉아가지고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이제 핸드폰으로 쓰고 앉아 있을 텐데 이 책 읽는 것만큼 또 재밌어요. 은근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비싸게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 명품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명작들은 많이 팔리고 많이 보여지고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들은 뭔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의 가치, 명품이라고 불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데 물건이든 글이든 생각이든 다 그런 명품 같은 어느 것이나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명품이라고 하면 그냥 비싼 고가품 이렇게만 생각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럭셔리한 거랑 명품이랑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럭셔리라고 하면 고가품의 좀 사치품 이런 느낌인 거고 명품은 그 고유의 가치 때문에 명품이라는 게 붙는데 우리는 백화점에서 보면 다 비싼 물건들 럭셔리하고 비싸니까 여기가 명품관이다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품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명품은 아닌 것 같고 쓰다 보면 1시간 정도 있다 보면 또 콜 들어오고 한 5,000원짜리 들어오고 그냥 그렇게 간간히 이렇게 받다 보면 또 한 5시, 6시 되면 요즘에 또 밥도 안 먹어요. 밥도 들어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콜사가 있다 보니까 뭐 배도 안 고프고 그래서 그냥 연속해서 일을 쭉 해버리는데요. 배고프면 빵 하나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5시, 6시, 7시 요 3시간 동안 또 그때는 콜이 좀 몰리니까 그 콜을 안 탈 수가 없어요. 낮 시간대 콜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들어오는 콜들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신 뭐 8시 안 나오니까 일하는 시간은 저녁 먹으러 들어가서 안 쉬니까 또 비슷한데 들어오는 금액이 수수료가 엄청 지금 요즘에 줄었죠. 8시에 나오질 않고 10시에 나옵니다. 8시에 나와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2시간 정도 그 2시간 동안 차라리 올릴 영상들을 좀 다듬거나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걸 합니다. 그래서 하고 10시 정도에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점심 피크에 걸려요. 근데 점심 피크 시간에도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게 아니라 뭐 없다고 봐야 돼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콜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그 대신 10시에 나오지만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들어가질 않아요. 5시에 들어갔던 거를 아예 들어가질 않고, 그 시간대에 피크 시간에, 저녁 피크에는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만회하려고 저녁 먹는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아예 들어가질 않고 밖에서 해결을 하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일하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근데 수입은 확실히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빡빡한 경제 사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궁금한 거는 쿠팡이츠 플러스도 지금 상황이 왜 한 가지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지. 픽업을 하러 가면 그래도 배민원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문은 좀 들어오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주문 들어오는 것도 잘 못 듣겠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콜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간이 남아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AI가 만약에 이 스토리대로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이 짜진 상태로 전쟁이나 이런 거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다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잔인성도 있고 폭력성도 있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아니죠. 정해진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전쟁에 그런 걸로 전쟁을 한다면 다 멸종할 수 있는 좀비 로봇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시인데 벌써 콜이 없네요. 이제 저녁 피크가 끝나니까 또 콜이 싹 들어가네요. 아니면 다시 물갈이 하는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르네요. 콜 없는 시간이.